안녕하세요.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수석 AIML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생성형 AI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넥슨과 AWS가 LLM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IT 인프라 운영 분야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대형 언어 모델과 관련된 혁신, 그리고 그 현장에서 AWS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을 활용한 챗봇을 실생활에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읽고 싶은 문서를 요약하거나 외국 문서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는데 아마 챗봇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LLM은 단순하게 이렇게 검색, 요약, 번역을 해주는 솔루션만이 아닙니다. LLM은 좀 더 범용적인 생각하고 있는 능력을 갖춘 기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LLM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원래 사과가 23개가 있었고 점심 때 20개를 사용했고 6개를 추가로 더 샀다. 지금 사과가 몇 개 남아있느냐 물어보면 LLM은 연역의 과정을 거쳐서 X라는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한 산수 문제입니다. 근데 LLM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LLM의 사고와 능력을 산업계의 다양한 문제를 푸는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어느 장소를 방문할지, 또 어느 동선으로 이동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LLM의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도 LLM의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좋은 분야입니다. 개발자가 LLM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LLM이 발굴해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는 이러한 LLM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베드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손쉽게 선택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또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평가, 가드레일, 그리고 사용자 정보 보호, 보안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과 부수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개발자분들은 본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만 집중하셔서 빠르고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락 서비스와 LLM을 활용해서 IT 인프라 운영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버 자원을 최적화하여 할당을 한다거나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거나 자동화된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넥슨의 김태우 팀장님이 이러한 베드락 서비스와 LLM을 활용해서 어떻게 IT 인프라 운영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선했는지 그 경험과 교훈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김태우 팀장님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넥슨 코리아에서 공동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김태효입니다.
김영민님께서 오프닝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최근 10주간 AWS와 함께 사내 업무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AIOps TF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넥슨은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계열 회사와 마찬가지로 하루의 업무는 PC와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부에서 개발한 여러 도구들과 외부에서 도입한 많고 다양한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 도구들에 대한 가이드를 최신의 버전으로 언제나 최신의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담당자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넥슨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 백오피스 도구들을 하나씩 체크하게 된다면 이슈 대응 시간을 줄이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요. 외부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최근에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론 능력이 아주 뛰어난 LLM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챗봇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A, B, C, D와 같이 서버의 이름을 바로 입력을 했어야 했다면 챗봇에서는 내 담당 서버의 상태가 어때? 와 같이 매우 직관적인 질문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러한 LLM 챗봇 형태의 도구를 사용해서 내부 정보를 받아온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AI에 대한 R&D도 충분하지 않았었고요. 그런 차에 AWS에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은 저희처럼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에 함께 협업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그 해결 방법을 내재화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련해서는 AWS 쪽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발표할 거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다양한 백오피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백오피스 도구를 서로 연계해서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LLM 챗봇을 만들 건데요. 그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델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마스크 속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인데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언을 해주는 AI입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AI를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현실적인 목표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희는 내부의 여러 백오피스 도구들을 서로 연계해서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프로토타입 형태의 챗봇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한 도구는 서버의 매트릭 데이터입니다. 백오피스 도구들은 모두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로그의 포맷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서버의 매트릭 데이터는 서비스가 달라지더라도 포맷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번 TF를 통해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다른 서비스로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구라고 한다면 다른 도구들과 연계하기 위한 링크 정보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링크 정보를 모은 것을 서비스 맵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맵을 통해서 이슈 관리와 장애화 관리 같은 다른 연계 서비스들을 추가로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트릭 데이터, 서비스 맵, 이슈 관리, 장애 관리를 모두 연계해서 통합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페이스는 챗봇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AWS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10주간 2주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스프린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간단한 챗봇 형태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하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의도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잘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AI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해결 방법에 대한 내재화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잘 된 부분인데요. 반면에 잘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토타입이어서 기능 단위로 구현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용자분들은 기능 구현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용성까지 좀 더 확보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간 연계 정보에 대한 데이터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백오피스 도구들이 개별 단위로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간 연계에 대한 준비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TF를 통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했고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발표 주제로 돌아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잘 되지 않았던 부분 두 가지 중에서 데이터적인 측면은 개별 백오피스 도구 단위로 이미 보안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 첫 번째 부분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답변 품질 이슈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답변 품질 이슈는 속도와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더해 세 가지 팩터, 속도, 정확도,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초기 스프린트에서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 스프린트에서는 30초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던 환각 답변 역시 마지막에는 매우 정확도 높은 답변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40% 정도의 절감 효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기대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개선을 이뤄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러한 개선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넥슨 코리아 엔지니어인 박종민님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슨의 박종민 엔지니어입니다. 앞서 김영민님과 김태훈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 분들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기까지의 기술적인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개에 앞서 TF 진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치에 대해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AWS 프로서브 분들과 프로젝트 조율 당시 enablement라는 키워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속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업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항상 정량적인 지표나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로 조직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허들이죠. 사실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는 구성원의 열정뿐만 아니라 리더분들이 얼마나 이 가치를 인정해 주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넥슨의 리더분들이 이 가치를 적극 수용해 주시고 TF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후 서로 다른 두 회사의 구성원들이 단순한 협업이 아닌 한 팀을 이뤄 목표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해보았습니다. 챗봇을 만들기 위한 내부 고려 사항과 기술 범위를 정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리액트 프롬프팅을 이용해서 구성했던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들과 그 결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챗봇을 만들기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부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자동으로 인식해야 했고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형태는 자연어, 리스트, 그래프 등의 자유로운 표현도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 고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나열해보고 그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보았습니다. 엔지니어와 그의 서비스, 호스트, 매트릭 등의 연결고리를 AI가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그 첫 번째였는데요. LLM은 탁월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추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즉시성과 커스텀한 응답 형태를 반영할 수 있을지가 그 두 번째였는데요. 미리 학습한 정보를 토대로 생성하는 이 파인 튜닝은 비용을 떠나서 우리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용 LLM을 활용해서 클러드, 라마 등의 여러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변경된 정보가 커스텀한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이 플로우를 그릴 수 있는 기반 기술 범위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락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답변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는 민감 정보로서 보안부서와 협의에 큰 허들이 될 뻔했지만 암호화를 통해서 고객의 VPC 내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고 이 모든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편리하게 해줄 랭체인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실제로 적용해보니 한두 줄의 파이썬 코드만 수정하면 LLM 모델이 변경 가능했습니다. 랭체인에서는 베드락 커넥터를 직접 임포트할 수 있으며 모델 아이디만으로도 모델 교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델 버전도 업데이트될 때마다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를 실행시키기까지는 많은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범용 LLM을 통해 내부 데이터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내부 API 및 내부 벡터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LLM 에이전트는 LLM이 판단하고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 에이전트 내부에서는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LLM은 툴을 사용할 계획을 생성하게 되고 이후 랭체인에서 이 툴을 이용해서 내부 API 및 벡터 데이터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는 초기 구성 에이전트로 생성과 실행을 차례로 반복하며 결과를 내는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후 소개해드릴 리액트 프롬프팅은 여기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실수를 수정하고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준비된 초기 아키텍처 및 기술에 리액트 프롬프팅을 적용하여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리액트 프롬프팅은 여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 중 하나로서 작업 실행을 계획해서 실행 후에 실행 결과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생성하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상세 동작은 LLM과 랭체인에서 하게 되는데요. 최초 LLM은 생각하여 실행에 필요한 계획과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랭체인은 실행을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주입하고 다시 LLM은 이 주입된 결과물을 관찰해서 실행을 반복할지 최종 결과를 생성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예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지사항 내용 요약해줘 라는 인풋과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LLM은 생각을 통해 실행할 액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LLM은 미리 제공된 툴의 정보를 토대로 사용될 파라미터인 액션, 인풋도 판단해 줍니다. 이후 랭체인은 액션을 수행해서 API로 조회된 공지사항 내용을 옵저베이션 항목으로 주입합니다. 그럼 LLM이 주입된 이 옵저베이션을 참고해서 액션을 반복할지 결론을 도출할지 판단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주입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용을 요약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를 챗봇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넥슨 로그인 서비스 담당자가 누구야? 라고 묻는 답변에는 LLM이 액션을 생성하였고 랭체인에서 툴을 실행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다시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약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연결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예제 조회 결과입니다. 넥슨앱 서비스 CPU 사용량 알려줘 라는 질문에는 실행 및 주입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 GPU 조회 시스템에서는 조회 시 서비스명으로 검색을 할 수 없는데 이 LLM은 이를 인지해서 이 고유 아이디를 먼저 찾으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후에 고유 아이디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먼저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그 덕분에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30초에서 45초 정도로 지연 시간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 기술 검증을 마치고 나니까 최초 고려사항은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응답값은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았으나 이 랭체인의 런 매니저라는 기능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너무 느린 속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을 추가하면 답변 하나를 기다리는데 2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 채팅을 이어나가면서 환각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챗봇이라는 프로덕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응답 지연 및 환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죠. 지금까지 이 기반 기술들을 좀 빠르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좀 있었을 건데요. 세 번째부터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챗봇을 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의 정의가 필요했고 그 품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속도, 정확도, 비용이라는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곧 레이턴시, 토큰, 헐러시네이션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의 지연은 토큰의 양과 LLM 호출 횟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전 단계의 프롬프트를 모두 합쳐서 전송하게 되어 이 반복 때마다 배수로 늘어나는 토큰과 이 배수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레이턴시가 문제였습니다. 할루시네이션 또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 잘 동작했던 챗봇이 토큰이 늘어날수록 환각이 늘어났습니다. 입력이 길어질수록 모델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데요. 이 답변 생성에 필요한 프롬프트부터 정보 및 예제 이것들이 명령과 함께 전달이 되는데 이것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전체 텍스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누적되는 히스토리는 질문 의도를 희석시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포인트를 설정하였습니다. 반복 빈도는 당연히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모델을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생성 능력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응답 속도 개선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프롬프트 기준으로 클러드 2.1은 10초에서 15초의 응답 시간을, 인스턴트 모델은 3에서 5초의 비교적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니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다만 인스턴트 모델로만 적용했을 때는 답변 품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두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개선 포인트를 적용하려면 현재 구조로는 적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해서 역할별 임무 부여, 계획적 업무 수행, 작업 단위로의 분할이라는 MVP로 나누어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역할별 임무 부여는 멀티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역할의 독립 에이전트를 만들므로써 리액트와 같은 자체 반복을 줄이고 각 분리된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환각을 줄여서 특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적 업무 수행은 플랜 앤 익스큐트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고 싶었습니다. 리액트처럼 불분명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닌 제어가 가능한 흐름을 가져가
통제가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죠. 사실 이 방안은 체인 오브 소트나 리우 등의 방식과 유사해서 혼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이론들이 공존했던 당시 우리에게는 최적의 방법으로 발전시켰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단위로의 분할은 LLM에 제공하는 툴을 연결고리 없이 태스크, 즉 작업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끔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결 포인트를 미리 예측하고 함수 단위로 생성을 함으로써 최적의 단일 도구만 사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 방식의 아키텍처입니다. 에이전트를 임무별로 나눠서 페르소나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다른 LLM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저와 상호작용을 전담하는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는 대화의 의도와 문맥을 파악하고 정확한 의사를 다른 에이전트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에이전트는 기존 구조와는 비슷하지만 줄어든 프롬프트 양과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되므로 클러드 인스턴트 모델로도 적용해 볼 만한 했습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적용 과정에서 사용해 볼 만한 몇 가지 기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케이스에서는 바로 다음 에이전트를 호출하면 되지만 이 정해진 순서가 없이 내용에 따라 대화 턴을 지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한 정보를 물어보는 인터랙션 과정이나 다른 기능으로 마무리해야 될 때 멘션 기능을 통해 다음 대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 멘션 기능이 유독 잘 동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전달할 때 쓰는 인터넷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랭체인에 리턴 다이렉트 기능을 툴에 추가하면 마지막 소트 액션 과정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특성상 최종 답변을 알고 자연어 생성이 필요 없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툴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면 선택 과정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태스크 오리엔티드 에이전트를 여러 개 추가해서 운영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대화가 이어져 있다면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누구야? 라는 이 모호한 질문에도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메모리에 있는 대화 내역을 통해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에이전트로 완성된 질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리턴 다이렉트 기능을 추가해서 리즈닝을 스킵하고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태스크 오리엔티드 에이전트 분리도 쉬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을 세워 차례로 수행을 하는 플랜 앤 익스큐트 아키텍처인데요. 최초에 한 번의 플랜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을 차례로 수행을 해서 최종 결과를 자연어로 생성합니다. 이 화면에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플랜된 내용에 따라 싱글 태스크 에이전트를 두고 이 독립된 계획마다 LLM이 개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 최종 실행 후에 최초의 요청과 마지막 답변 결과로 반성을 통해 리플래닝을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플래닝 익스큐트는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빠른 응답이 가능하지만 초기 플랜에 따라 답변 품질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플랜을 세우기 명확한 프로젝트에 유리하겠죠. 이때 익스큐터 간의 실행 결과를 자연어가 아닌 데이터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초반에 언급드렸던 랭체인의 런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메타데이터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걸 각오하더라도 계획과 결과의 반성 단계 도입을 통해서 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단위로의 분할이라는 툴을 미리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API 기준의 툴에서 유저 시나리오 토대로 미리 생성한 태스크 단위의 툴로 변경했고 여기서의 특이점은 연결 포인트 없이
단 한 개의 최적의 툴만 선택하게끔 유도함으로써 LLM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태스크 단위의 툴을 미리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AI TF인 만큼 툴 생성도 LLM을 이용해서 미리 자동 생성하도록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LLM은 페르소나를 명확히 지정하고 각 페르소나에 맞는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제나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놀라운 작업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설계, 코딩, 배포 단계로 나눠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수행하면 각각의 명확한 아웃풋을 생성해내며 다음 LLM에 전달하여 최종 태스크 기반의 툴즈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배포 단계에서는 물론 사람의 검수가 필요했지만 실제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했을 만큼 퀄리티 좋은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연구 결과 이 각각 MVP들 간의 장점들이 부각됐고 목적에 따라 조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결과 중에 하나를 통합 결과물로 최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방식과 작업 단위로 쪼갰던 이 미리 생성된 결과를 혼합한 결과인데요. 이는 할루시네이션 및 토큰 감소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대화를 주관하는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와 이를 토대로 명료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에이전트 구조에 최적의 단일 하나의 툴만 사용을 하도록 바꾸니 클러드 인스턴트 모델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각 MVP 결과와 방금 소개해드린 통합된 결과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방식은 확연히 줄어든 할루시네이션을, 그리고 플랜 앤 익스큐트 방식과 태스크 툴즈는 각각 토큰과 레이턴시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통합 결과는 각각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 기술들을 연구하고 적용했으며 이 중 적용하면 좋을 만한 몇 가지 기술들인데요. 레그 구성을 통해서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서 선택지를 미리 필터링 할 수 있는 인텐트 분석 기술, 그리고 특정 선택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랙션을 통해서 미리 채워주는 슬롯 필링 기술,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응답을 시작하기 위해서 적용한 스트림 기술 등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토대로 우리가 얻어낸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기법들을 적용해서 스프린트 마지막에는 30초 미만의 레이턴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30초라는 응답 시간은 상징에 불과할 뿐 프로덕트로 서비스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죠. 하지만 이 역시 끝이 아닙니다. 연구 이후에도 결과물과 경험을 토대로 로컬에 맞는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반영하고 로컬에 맞는 연구도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도 비용도 줄어들고 있고 정확도 역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성을 알게 되었다는 큰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현 시점 AI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TF 구성원들과 레이턴시를 줄이는 연구를 하는 중에 해결 방안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은 LLM 모델이 알아서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3, 4일 뒤에 클러드가 업데이트되고 기적처럼 레이턴시가 줄었습니다. 품질도 물론 좋아졌고요. 그 이후로도 클러드 3가 나오고 믹스트랄도 배드라이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얻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미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금까지 AWS 프로서브 분들과 넥슨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 팀으로 연구를 했고 시너지를 내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